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회계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3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ERP 구축 방법 중에 분석 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같이 좀 기억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분석 단계에 해당되는 거는 1, 2, 3번 해당되는 거였고요. 갭 분석은 자, 설계 단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순서랑 안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시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2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거. 자, ERP 도입의 성공 요인은 성공 여부는 괄호를 통한 업무 개선이 중요하며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자, 극적 개선 업무 프로세스 급진적 재설계 BPR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죠. BPR 이렇게 바로 푸시면 돼요. 자, MRP는 자재 소요량 계획 이런 거고요. 네, CRP 요거는 유통업체랑 제조업체가 재고 부족할 때 자동으로 재고를 채워나가는 뭐 요런 그런 그 시스템이 CR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MIS는 경영정보 시스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BPR 잘 나오니까 꼭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3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거. 자, 요거 리드 타임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감소. 1번입니다. 그래서 리드 타임. 뭐 생산을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생산이 시작되면서 완성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리드 타임이 ERP 도입을 통해서 감소가 되지 증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리드 타임 증가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4번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거. 자, 이거는 4번이죠.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그럴 거면 못하러 ERP 도입하겠어요. 그냥 기존 거 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정답 업무 방식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4번은 정답 4번이에요. 네. 5번 다음 중 일반적인 재무제표의 계정 과목 분류가 옳지 않은 것은 요거인데요. 정답 1번이에요. 계정 과목은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품 유형자산 아니고요. 재고자산이죠. 제품, 상품, 반제품 뭐 이런 것들 제공품 다 재고 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분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 푸실 수 있어요. 6번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의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자, 정답 6번은 2번이죠. 2번. 자, 비유동 자산은요. 금융자산 아니고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이에요. 다른 항목들, 다른 보기들 다 맞으니까 눈에 넣어 가시면 더 좋겠고요. 7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 자,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 손익계산서구나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 손익계산서. 자,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그래서 정태적 보고서라고도 하는 게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태적 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고요. 자본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변동 내역을 표시한 거.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출과 유입을 표시한 게 현금흐름표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7번은 정답 3번이었고요. 8번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인데요. 자,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정답 8번은 정답 1번. 자, 일단은 거래를 식별을 하고요. 거래가 일어났으면 이게 회계적 거래인지 우선 식별을 하고 나서 거래의 판료소에 의해 따라서 분계를 한 다음에 전기를 합니다.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로 모이게 되는데 자, 수정 분계하기 전에 거라서 수정 전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정 분기가 끝나면 수정 후라는 표시로 해서 합계자랑 시산표를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먼저 수익 비용 손익 계정 먼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자표가 마지막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 잊지 마시고요. 그 8번은 1번 이게 가장 세부적으로 순환 과정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이참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손익 계정부터 마감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정답 8번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계정 과목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정답은 네, 3번이에요. 자, 가지급금. 현금을 지급하였으나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계정.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있다는 게 틀렸어요. 가지급금 계정은요, 결산 시점에 다 정리가 돼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해 두면 안 되는 계정이 가지급금 계정입니다. 가수금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10번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거래의 결합 관계로 적절하게 연결된 거. 자, 컴퓨터 도서 매업을 한 서울 상사는 판매 목적으로 컴퓨터 20대를 매입했습니다. 그 상품을 매입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상품 100만 원이고요. 자, 그럼 대금은 거래처로 받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을 배서 양도했어요. 자, 그래서 그 거래처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음으로 있었는데 이거 네가 가져가. 그 대금 상품대금으로 받으러음 네가 가져가. 이렇게 한 거죠. 40만 원 빼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분계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차변과 대변에 있는 거래의 결합관계.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여기 부채 이런 거 없어요. 수익 발생도 없고요. 그냥 자산, 상품이라는 자산, 재고자산이 늘었고요. 받을 어음, 현금, 유형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만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해보고 풀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10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11번에 다음 보기에 설명하고 있는 자산 계정 과목. 자, 미완성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지출이나 기계설비 자체 제작을 위한 지출의 건설의 완성 또는 그 기계 설비 완성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이게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요 보기 문구를 뭐 이참에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보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12번 다음은 주 A의 대손 관련 거래다. 12월 31일 결산일 주 A가 수행해야 할 회계 처리로 올바른 거. 자, 대손 충당금 일단 나오면 보충법이구나 라는 걸 일단 캐치하시고요. 자, 기초에 대손 충당금 5만 원 있네요. 자, 그럼 6월 10일 날에 예상 매출금 3만 원이 회수 불능이 되었어요. 근데 대손 충당금 5만 원만큼이 있기 때문에 6월 10일 날에는 대손 상각비 계정을 쓸 필요가 없고요. 대변에 있던 대손 충당금 계정만 가져와서 예상 매출금 그냥 떨어주시면 됩니다. 떨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12월 31일 날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그럼 2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겠네요. 그쵸? 그리고 기말 잔액에 외상비중 기말 잔액 3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추산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3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기말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6월 10일 날 3만 원만큼이 빠져나가서 현재 기준엔 2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충법이기 때문에 2만 원 대손 충당금이 있으니 만 원만큼만 채워주면 되는 건데, 자, 대손 상각비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서 대손 충당금 채워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계가 12월 말에 일어나야 되는 분계고요. 요거에 맞는 거 찾으면 12번은 2번이겠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보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차대변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개정 처리가 되어야 되는지 꼭 손으로 많이 써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13번이에요. 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 관련 개정 중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정 과목인데요. 자,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된 평가 처분은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고요. 계속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부분, 처분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익 부분 모두 다 단기 손익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처분했을 때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으로 계상을 하지만 평가 부분에 대한 거는 단기 손익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13번은 4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평가되는 부분은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그쪽 계정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넣고 있죠. 그래서 13번에 4번 요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에 대한 거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는 꼭 머릿속에 넣어 가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네, 14번이에요. 다음 보기는 주 A의 결산일 현재 자산 내역이다.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으로 오른 거. 자, 두 개밖에 없어요. 당좌예금하고요. 네, 당좌예금하고요. 타임밸런스표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 12만 원하고 9만 원 더한 21만 원. 그래서 14번은 2번. 이렇게 갑니다. 타임발행 약속금 같은 경우는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 네, 그래서 당좌예금하고 타임발행 수표밖에 없어요. 수입인지 같은 경우도 지급 수수료 쪽이라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15번 다음 보기의 자료에 의한 거래가 순서대로 반영될 경우에 기말 당좌처월 금액은 얼마인가 인데요. 당좌처월 계약 한도 범위액은 1,000만 원이네요. 자, 당좌처월은요. 우리가 당좌예금을 개설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이제 좀 자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바로 이제 은행에서 딱 수표 발행권을 막아버리면 기업하는 사람이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요 계약 한도 범위까지는 네 당좌예금에 잔액이 없더라도 수표 발행하게끔 도와줄게 라는 부분이 당좌차월이에요. 그래서 당좌차월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부분을 파악하면 되는 문제라서요. 그냥 순서대로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면은 풀리는 문제예요. 자, 기초 당좌예금 잔액이 2,000만 원이었고요. 입금됐네요. 매출돼서 입금됐어요. 플러스 3,300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 매입하려고 출금했네요. 700만 원만큼 뺐어요. 그리고 기존 당좌수표를 발행을 3,000만 원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400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400. 요만큼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은행에서 당좌처월 계약 한도 범위 내에서 일단 내가 수표로 지급할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좌처월 금액은 마이너스가 된 400만 원이겠죠. 4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4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하시면 되고요. 한도가 요 범위 안에 있는지 마이너스가 된 금액이 한도 안에 있는지 여부만 파악을 하셔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쉽게 그냥 푸실 수 있습니다. 16번이에요. 다음 중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래는 인데요. 자, 1번, 2번 신주 발행을 해서 증자하는 거는 유상 증자라고 하기 때문에 1, 2번은 같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자본금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처럼 액면 분할에 의한 증자 같은 경우는요. 자, 액면 금액만 분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 변하진 않아요. 그 자본금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는 아니었고요.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게 이제 감자가 되는 거죠. 감자.
말 그대로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 감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소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하는 거래는 자기 주식 소각에 해당되는 4번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감자. 그리고 16번은 4번이고요. 17번 다음 중 상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될 수 없는 거래. 자,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자, 4번처럼 원가성이 있는 거, 이런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런 거는 영업외 비용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매출 원가에 넣어야지 맞겠죠. 매출 원가. 이쪽에 넣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업외 비용 아니에요. 매출 원가로 보시면 되고요. 18번이에요. 다음 가나에 해당되는 재무제표로 오른 거. 자,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예요. 그래서 현금의 변동 내역, 현금의 유입, 유출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한 건 현금 흐름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납처럼 자본에 대한 일정 기간 동안의 변동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는 자본 변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본 변동표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18번은 4번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보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풀어서 그냥 푸시면 돼요. 18번이 4번이었고요. 19번 다음 보기는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의 기본 과정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업 실체의 가정, 소유주라는 독립적으로 기업이라는 실체를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기업 실체 가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20번 다음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기말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퇴직급여 금액을 계산하면인데요.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같은 경우도 보충법이에요. 그래서 기 중에 있는 거래들을 파악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파악을 한 후에 추가로 퇴직급여를 통해서 퇴직급여를 더 계산해야 될 것만 구하면 된다고 보는 문제입니다. 대손 충당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푼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초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자, 단기 중에 700 지급됐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거는 300만큼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단기 말, 이제 기말에 자,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추계액이 1,500이에요. 그 1,500만큼 해당되는 걸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항목으로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보충법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제외를 시켜서 1,200만큼만 추가로 계상을 하면 됩니다. 차변은 퇴직급여,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충당 부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변, 대변 계정 처리하시면 되고요. 금액만 산정했을 때는 1,2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서 정답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보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분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여러분 열심히 분계를 해서 풀어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또 이렇게도 간단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일단 연습 많이 해보시고 개정 과목 여러분 꼭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